안녕하십니까, 콜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 장갑 특정 부위만 군형이 왜 나는 거냐, 그리고 왜 오버스윙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이 신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평균치라는 이 부분에서 뭐 신장이 조금 이렇게 좀 적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아니면 또 되려 또 너무 크거나 하신 분들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분 나쁘시지 않게 이게 중간 정도를 좀 잘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풀어내 보려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골런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피팅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정말 많이 보면 장갑의 특정 부위에 이게 빵꾸 군형이 계속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계속 그 부위만 군형이 나서 장갑을 재사용도 못했고 이 장갑의 그 마모오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특정 부위가 찢어져서 장갑을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이 부분이 찢어지니까 이 부분을 찢어서 다른 장갑으로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갑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피를 사용하게 되고, 자, 하피 중에서도 당연히 그립과 이렇게 밀착력이 좋은 하피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실 하피로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저렴하게 장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갑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피는 잘 찢어지지 않아요.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지금서부터 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자, 어느 날이었어요. 피팅 받으시는 분이 이쪽에 좀 빵꾸가 좀 많이 난다. 이거 뭐 좀 대체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빵꾸 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끝부분에 그립을 이렇게 대고요. 그죠? 그러면 끝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날카롭죠? 생각보다 날카로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날카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부위에 그립이 맞닿아 있으면서, 장갑과 맞닿아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미스샷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립은 안에서, 손 안에서 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다 보면 마찰이 크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끝에서 이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째져요. 째지니까 어떻게 돼요? 군형이 살살 뚫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손바닥이 두꺼워서 이게 도톰해서 이렇게 잘 찢어지는 거냐, 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보다 여기가 째지는 이유는 사실 끝에 그립을 끝을 잡고 스윙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터지고 째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끝을 잡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심리적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심리적으로 왜 들어가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립 끝을 잡는 사람들의 베이스, 그러니까 이 스윙을 하기 전에 그 마음가짐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나는 멀리 칠 거야 라는 베이스가 바탕으로 깔려 있어요. 자, 끝에 잡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멀리 치려고 해요. 이 멀리 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끝에 잡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끝에 잡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버스윙도 함께 수반합니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멀리 치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끝을 잡고 오버스윙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오버스윙을 했을 때 과연 안 좋으냐? 아니에요. 오버스윙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립에 이 힘을 꽉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다소 이 떨어지려는 이 그 습성이라든가 그런 헤드의 무게감 등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끝에 잡고 오버스윙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구질은 공이 많이 떠요. 많이 뜨고 뭐 우측으로 조금 날아가는 그런 성향을 조금 보입니다. 끝에 잡고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지를 사용했을 때도 웨지가 너무 오지게 떠요. 너무 심하게 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뜨기 때문에 본인이 왜 그게 심하게 뜨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찾아보죠. 어떤 내용을 찾아보냐면 뭐 공을 잘 눌러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허무맹랑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많은 부상이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스윙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럽의 끝을 잡고 오버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키가 조금 크신 분들에게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 얘기가 조금 죄송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조금 골런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키가 막 엄청 크고 엄청 작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크다 작다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약간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골런디는 여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면 이렇게 막 적어요. 이렇게 적다 보면 예를 들어서요. 남성분인데 키가 162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 키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162요. 아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1cm씩 줄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162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적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대본 하시는 말씀이 제가 좀 작죠? 이렇게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다 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에요. 작지 않아요. 크지도 않고요. 작지도 않아요. 우리 홍길동님은 홍길동님만의 키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크다 적다라는 이런 편협한 생각은 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떻게 보면 비교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클럽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키를 일반 평균 키를 갖고서 일반 평균 키 있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키가 현재 173인가 174인가 그래요. 근데 그 평균 키를 갖고서 클럽을 제작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품을 만들 때 수요가 많은 그 사람들을 토대로 제품을 만들어야만 수요가 많으니까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런디가 생각했을 때 많은 기업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다 보면 많은 클럽들이 좌타를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기업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타보다 좌타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그 숫자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작단 말이에요. 좌타로 클럽 메이킹을 하면서 성공했다는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가 많은 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수요가 많으려면 키가 173, 4, 5, 6, 7 이 정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클럽의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해진 클럽의 길이가 37인치예요. 자, 근데 키가 162라고 했죠. 자, 키가 162인 사람에게 37인치 클럽을 만약에 줬다. 무려 10cm예요. 10cm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 12cm. 자, 1인치당 우리가 센티미터로 변환을 하면 2.54cm가 1인치예요. 자, 그러면 그 162의 그 신장을 갖고 계신 분은 회사들이 만들어낸 37인치의 클럽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긴 클럽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긴 클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7번을 치고 있는데 흡사 175 정도 되는 사람이 4번 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공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에게 맞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2인 사람, 그 사람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본다면 많은 클럽을 만드는 제조회사의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키 162인 사람에게 클럽을 맞춰서 생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산할 수 없어요. 왜? 수요가 적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키 190 되는 사람의 클럽을 그 사람에게 맞게끔 만들지도 않아요. 왜냐? 당연하죠. 수요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많은 사람의 그 키를 맞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62인 사람은 과연 키가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그냥 골런디가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기성화된 그 클럽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피해자는 아닌 거예요. 기업에서는 이윤을 일단 최대한 목적으로 하죠. 이윤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어요. 골런디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신이 이걸 잘 아셔야 돼. 키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내 몸에 맞춰져서 나오는 클럽은 단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성분들 특히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의 키가 160이야. 혹은 뭐 162, 3, 4, 5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75, 176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7번으로 탁 쳤을 때 140m, 150m 가니까 저까 있고 저 새끼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하면서 그 거리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거리를 보내는 순간 그립을 끝에 잡고 오버스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버스윙하고 칠 때는 또 되려 이런 현상 나올 수 있어요.
많은 키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신장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의 그 신장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표현도 솔직히 너무 죄송해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키를 갖고서 스윙을 하시면 거의 끝에를 잡고요. 백스윙을 해서 오버스윙을 이렇게 한 다음에 치는 순간에 뻘떡 일어나요. 칠 때 이렇게 뻘떡 일어나요. 이렇게 펄쩍 뛴다는 거예요. 왜 펄쩍 뛰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백스윙을 했어요. 백스윙을 했는데 클럽을 길게 잡았죠. 일단 길게 잡았어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 할 때 다른 프로 선수들처럼 딱 백스윙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 확 이렇게 못 들어가요. 왜냐? 클럽이 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신장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스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공의 컨택률이 적어지니까 스코어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클럽이 길어지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 물리 관성 법칙 이거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클럽이 길면 공은 떠요. 그래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로프트를 이렇게 세워놔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나마 공이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 고유의 신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백스윙 끝을 잡고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동일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끝을 잡고 오버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오버스윙을 하고서 칠 때 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의 거리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골런디는 그냥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제안한다기보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왜 굳이 그 사람들의 거리를 맞춰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체가 만들어내는 173, 4, 5의 그 37인치를 갖고 있는 것보다 골런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약간 그것이 조금 적은 162, 3, 4, 5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저는 공의 컨택률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냥 따박따박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키 큰 사람이 골프에 굉장히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일단 골프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45g에 직경이 10.2cm인가? 아마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10.2cm가 아니구나. 직경이 4.2cm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내 지금 이제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공이 커 보여요. 근데 키가 너무 큰 사람들은 그 공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자, 헤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게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헤드 크기는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근데 키가 이렇게 좀 저기 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헤드 클럽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 헤드 클럽이 되게 작아 보여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예요. 자, 그런 시선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가 너무 큰 것보단 차라리 좀 이렇게 좀 요거 좀 약간 왜소한 분들이 공을 더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약간 위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그 거리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골런디가 생각했을 때는 거리를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거리를 많이 보내는 순간 공의 컨택률도 떨어질 거고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잡고 그립이 이렇게 째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사실 정타 맞으면 키가 작든 크든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 큰 사람이 예를 들어 키 큰 사람이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어. 자,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저기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은 백스윙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원을 크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원을 이렇게 깔짝깔짝 된다고 하면 공은 똑같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장이 생각보다 그 일반 평균적인 그 클럽 제조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장보다 그 기준보다 좀 미달이 된다면 백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크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게 가져가서 다운스윙 할 때도 그냥 정상적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클럽이 조금 짧아져야겠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클럽을 길게 잡을 경우에 이 각도, 척추 각도, 스파인 앵글 자체는 모든 사람이 46도에서 50도 내외에서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46도 미만으로 가면 너무 숙일 것이고 만약에 50도 이상이 되면 너무 슬 거예요. 자, 근데 신장이 조금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슬 거예요. 이렇게 슬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자, 섰으니까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 이렇게 올리면 여기 떨어지고요. 이렇게 돌리면 이 왼쪽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서서
뒤로 돌리게 될 거예요. 자, 뒤로 돌리고 나서 공을 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을 쳤을 때 공의 좌우가 결정되는 건 사실 요 궤도예요. 요 궤도. 그러니까 요 궤도가 좌우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궤도가 점점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좌우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궤적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장이 조금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궤적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칠 게 아니라 채가 길어도 이렇게 백스윙을 이렇게만 돌릴 수 있다면 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 앵글을 48도로 만들어 놓고 백스윙도 요 정도 각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요. 어떤 공감을 하냐면 클럽을 짧게 잡으면 그렇게 편하대. 근데 클럽을 짧게 잡으면 되는 클럽이 있고 안 되는 클럽이 있어요. 클럽을 짧게 잡으면 이 라이각이라는 게 굉장히 플랫해지게 돼 있어요. 라이각이 플랫하게 만들어지면 공은 우측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라이각이 플랫해지면 공 대가리 깔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잡고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얇게 떨어져서 공 대가리 칠 확률이 커지니까 아웃인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키는 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키예요. 그 키, 그리고 팔 길이, 다리 길이, 몸통 길이, 머리 크기, 뭐 이런 것들, 발 크기, 손 크기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각자 고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고서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저만큼의 거리를 쳐야 돼,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쳐야 돼 라는 그런 이상한 것에 빠져 계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편협한 시선이고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키가 190인 사람이 한 보 걸어가잖아요. 근데 키 160인 사람이 그 한 보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힘이 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칠 거예요.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억지로 걷다 보면 넘어지고 다칠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고스란히 구현을 해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골프는 힘을 안 줄수록, 힘을 절대 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공은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이해하게 되면 공은 더 멀리 가요. 더 정확해지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런 1차원, 2차원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냥 세게 쳐야만 공이 멀리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냥 세게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골런디 피팅 받으러 오시면 골런디한테 살살 쳐도 멀리 가는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쳐서 똑같이 구현해 드릴게요. 살살 쳐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깨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돼요. 골프라는 것은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정말 안 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약하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윙의 스피드를 내라는 거예요. 신장이 좀 작다면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서 다운스윙을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골프채란 무엇이에요? 골프공을 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도구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도구를 도구로서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친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 가고 앞뒤 편차 생기고 난리가 나야죠. 내 힘이 개입되는 순간 골프는 망하는 거예요.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이쪽에는 저희 골런디 직영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편안한 골프와 정확한 골프, 그 다음에 좀 더 거리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쪽에다 연락하셔서 피팅 한번 받아보시면 골프 인생이 확연하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골런디는 자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몸 아프실 때 이쪽에다가 이렇게 탁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은 크림이에요. 골런디 크림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발라보십시오. 아픈데 바르면 효과 정말 짱입니다.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골런디 회사에 와서 피팅을 받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특수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종종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원인과 이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면서 이만 골런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주무세요.